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 신규 상장한 커버드콜 ETF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5년도는 미베커, 이제 코미커죠. 토대로 커버드콜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리고 나선 이제 나스닥 기반 커버드콜이 우후죽순 생겨났었죠. 미베커가 S&P 500 기반이었다가 미성커가 나오면서 나스닥 기반을 같이 출시를 했는데, 라이즈는 반대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라이즈의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시리즈인 대고커 시리즈의 S&P 500 기반 ETF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는 산타는 오지도 않더니 첫날부터 여전히 변동성 심한 장세입니다. 반도체 메모리 쪽 반등이 세게 왔는데 반대로 AI 소프트웨어 쪽은 조정이 왔죠. 에너지나 군수장비 쪽은 반등을 꽤나 해주었네요. 이제 정말 26년도는 AI로 인한 투자나 기술 개발을 떠나서 정말 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투자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나스닥 집중 투자자라면 저런 에너지나 산업주가 반등할 때 수혜를 보지 못하겠죠. S&P 500이 정말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년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어지러운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빅 이슈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AI에 대한 실적 증명을 해야 하기도 하고 그동안 몇 년 동안 눌려 있었던 가치주에 대한 반등을 기대하는 예상도 있고 트럼프의 제네시스 미션으로 자금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것과 중간 선거, 연준 의장 교체 등 정말 굵직한 사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이슈들을 다 체크하기는 힘들겠죠. 결국 저도 전문 투자자도 아니고 전문 유튜버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빅 이슈들은 주의 깊게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체크하면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바쁜 우리 같은 직장인들에게 보지 않고 투자해도 되는 ETF가 있습니다. 바로 S&P 500이죠. 버핏의 일화로도 유명하죠. 90%를 S&P 500에 사라고 이제 유언을 한 것도 있고 헤지 펀드들과 5년간 S&P 500 투자와 개별 투자 중 어느 것이 더 수익이 높을까 등등 이제 결국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은 이제 S&P 500 지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물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시장 전체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국에 투자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미국의 패권과 발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투자죠. 최근 AI 이슈로 기술주 일변도 시장에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대안이고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투자처입니다. 게다가 커버드콜로 높은 배당은 덤이죠. 라이즈는 커버드콜 맛집으로 소문난 집인데요. 이번 상장 전까지 총 3개의 ETF가 있었는데 그 3개의 ETF에서 배당률 최상위는 모두 라이즈가 한몫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배당률이 라이즈 커버드콜 ETF를 맛집으로 만들어 버렸죠. 투자 시점에 따라 배당률이 조금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 기준으로도 18% 전후는 될 것 같은데요. 만약 4월 관세 하락 시점에 사신 분들은 20%도 넘어가겠죠. 데일리 오전 커버드콜 시리즈의 3총사 연간 실적입니다. 펀드 수익률인데요. 배당 20%를 미포함한 수익이라고 합니다. 세전 12월 1일 기준이라고 하는데 설정일과 기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라이즈 밸류체인의 경우 저 기간에 한창 오라클 정점 찍을 때니까 일정 부분 이해는 가긴 합니다. 수익률이 엄청나죠. 일반적인 S&P 500이나 나스닥보다도 훨씬 압도적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죠. 그럼에도 배당률은 덤입니다. AI 테마로 나스닥 중심으로 주가가 성장했기 때문에 주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런 높은 배당을 유지하면서 주가까지 어떻게 라이즈는 가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핵심은 기초자산 90%와 옵션 비중 10%의 비율입니다. 옵션 매도 비중을 전체 자산에서 10%로 고정하는데요. 그리고 옵션을 매일 매도를 진행하죠. 그래서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입니다. 사실상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본연의 배당이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이 10%의 고정 데일리 옵션 매도로 지금의 18%의 배당률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겨우 10%로 배당을 이 정도로 지급한다고 하실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는 90%를 기초지수에 노출시키죠. 이 말은 결국 상승을 하든 횡보를 하든 하락을 하든 S&P 500이 100% 오르면 이 주식은 90%는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커버드콜이 상승장에 못 따라간다는 부정적 이유와 근거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은 커버드콜이 3세대로 발전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높은 현금 흐름을 위해서 자산을 깎아먹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은 그대로 두면서도 자산도 같이 증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커버드콜 변천사인데요. 제가 한 번씩 커버드콜이 상승장에 못 따라간다고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1세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커버드콜 주식이 저 파랑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은색 선이 기본 주가로 보시면 됩니다. 1세대부터 말씀을 드리면 파랑색인 커버드콜 선이 가다가 꺾이죠. 상방이 막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주가 상승을 가져가지 못하는 대신 옵션을 매도한 수수료를 버는 것이죠. 커버드 콜이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로 나온 게 타겟 커버드 콜이죠. 15%냐 7%냐 차이가 조금씩 다 있지만 최근에 15% 타겟인 ETF가 많긴 한데요. 타겟, 그냥 말 그대로 배당을 타겟한다는 의미입니다. 목표를 정하는 것인데요. 만약 15% 타겟 월 분배율이라면 딱 진짜 15%만 벌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면 나머지는 옵션을 매도하지 않거나 쌓아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상방이 열려 있고 쭉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겠죠. 변동성이 심해서 옵션 가격이 올라가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15%가 금방 오겠죠. 다만 이 방식도 한계는 있습니다. 부분적 참여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지금의 라이즈를 필두로 하는 이제 3세대라고 불리는 것은 이 주가 상승의 최대치로 따라갑니다. 90%를 고정해 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커버드콜이 된 것이고 주가와 배당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ETF로 발전했고 많은 투자자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올해 변동성 장세가 심해지고 뚜렷한 상승보다 횡보가 많아진다면 진정한 커버드콜의 진가가 발휘될 것이고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겠죠. 이전에 이야기했던 10%의 고정 옵션 비율로 어떻게 20%에 가까운 분배금을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바로 데일리 옵션을 통해서 시간가치 감소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것도 간단한데요. 커버드콜 시장이 발전하면서 옵션 시장에서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로 정말 다양한 옵션이 많아졌습니다. 이 말은 옵션 만기를 뜻하는데요. 만기가 한 달이냐 하루냐 이 차이를 의미하죠. 그래서 대고커에서 데일리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요. 사실 데일리 옵션은 프리미엄 가격이 가장 적습니다. 절대액으로는요. 변동성도 극심하죠. 옵션당 프리미엄이 적으면 오히려 데일리 옵션이 분배금이 적어야 하지 않나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절대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가치, 즉 빈번한 매도를 통해서 더 많은 분배를 주는 것입니다. 흔히 박리담회라고 하죠. 다만 절대액은 적지만 시간 가치로 따지자면 옵션 프리미엄 비율 자체는 더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달 만기가 남은 옵션 프리미엄이 2%라면 한 달에 2%의 수익이라는 의미죠. 수수료가요. 하루로 치면 0.06%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짜리 만기 옵션 프리미엄이 0.1%라면 하루에 0.1% 수익이라는 의미입니다. 절대액 자체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일별 프리미엄으로 보면 수익률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매일 매도를 진행하니까 10%의 옵션 비중으로도 이렇게 높은 분배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10%는 말 그대로 옵션 매도를 통해서 인컴 극대화로 활용하는 자산인 것입니다.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럼 이번에 상장한 라이즈 미국 S&P 5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과 유사한 S&P 500 기반의 데일리 커버드콜 ETF와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2월 23일에 상장했는데 현재 240억이네요. 그래도 매일 20억 정도씩은 유입되고 있다는 뜻인데 정말 미성커처럼 폭발적 성장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자금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라이즈 시리즈에 대한 믿음 때문이겠죠. 수수료 차이는 확실히 크진 않네요. 총 비용도 결국 유사한 0.5% 이하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배당률은 10% 전후네요. 대부분. 코덱스가 14%로 가장 높은데요. 우리의 최애인 미베커죠. 이제는 코미커가 아니라 미베커라고 불려야 하는 441640도 9%가 되지 않습니다. 주가 상승 때문이긴 한데 배당률이 상당히 아쉽긴 합니다. 결국 이 ETF도 S&P 500의 주가 상승만큼은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15% 이상의 높은 분배금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이즈 시리즈의 배당의 특징은 10%의 데일리 옵션과 그 옵션 수익을 전부 나눠준다는 컨셉인데요. 나스닥 기반으로 하는 것이 더 수익적인 면에서는 높을 수 있긴 한데 S&P 500도 적어도 15% 이상 성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배당 100 커버드콜로도 18%의 배당 수익이니까 S&P 500 기반으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성 종목은 유사합니다. 결국 S&P 500 기반이기 때문이죠. 확실히 느끼는 건 최근 AI 주식들의 주가가 정말 폭풍 성장하면서 탑10의 가치주가 안 보입니다. 버크셔나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대표적 우상향하는 가치주들의 시총이 떡락하면서 순위권에 보이지 않는데요. 사실상 S&P 500도 이제 나스닥과 탑10에서는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술주 강세장이 심한 것이겠죠. 오히려 미베커가 훨씬 S&P 500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기술주와 가치주가 동시에 골고루 포진되어 있죠. 정말 안정성과 변동성에 대해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미베커도 아직까지도 역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급전이 필요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지수 기반을 투자하면서 커버드콜이든 배당주든 변동성이 약해져서 손절을 하신 분들이라면 주식 투자는 정말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말이죠. 기다리면 갑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죠. 결국 아직까지 S&P 500 기반의 1인자는 미베커입니다. 확실히 좋은 성과죠. 그리고 그런 만큼 꾸준하게 자금이 몰리고 있죠. 하지만 미베커의 배당률이 9%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분배금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과 이제 커버드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라이즈 미국 S&P 5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S&P 500이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고 믿는 분들에게는 90%의 주가는 당연히 따라가면서도 15% 이상의 높은 분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핵심은 기존의 미백화의 배당률이 아쉬운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백화의 배당률보단 50% 이상 높은 분배금을 받을 수 있고, 게다가 주가는 S&P 500과 거의 흡사하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S&P 500이 연평균 15%가 올라간다고 생각해보고 배당이 15%라는 가정이 붙는다면 사실상 연평균 30%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수익률이죠. 게다가 배당은 확정 수익인데 말이죠. 물론 이제 배당이 변동은 있겠죠. 주가 자체만 보면 본주인 S&P 500보다는 못한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시스템, 이제 구조가 그렇죠. 하지만 배당이라는 확정 수익이 우리에게 변동성 심한 상황에서 버티는 힘이 되줄 것으로 믿고 있는데요. 기존 나스닥 기반에서 S&P 500 기반 커버드콜을 투자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변동성 완화와 더 다양한 섹터 투자가 있습니다. 특정 섹터에 어디는 가고 또 어디는 안 가는 이런 시장에서는 나스닥보다 S&P 500이 훨씬 좋을 수 있겠죠. 게다가 최근 몇 년간 눌려있던 가치주 중심으로 반등이 올 수도 있고요. 특히 소비재가 말이죠.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26년에 있는데 과연 소비 주식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최근 애플의 팀 쿡이 나이키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 반등의 신호탄이 될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기술, 반도체, 소프트웨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우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믿는 투자자분들에게는 S&P 500은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수이죠. 분배금 예상입니다. 10%의 데일리 옵션으로 18% 전후의 배당률을 뽑아내고 있는 라이즈인데요. 그게 이제 기반이 나스닥이든 AI 테크든 슈드든 말이죠. 확실히 기술주가 기본 배당금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과세 분배금이 AI 밸류체인은 1년간 12원이네요. 어쨌든 라이즈가 지금까지 보여준 단 10%의 비중으로 이런 높은 분배금을 만들어 뒀던 것은 믿음이 가는 부분입니다. 생각해보면 10%로 18%의 수익을 내는 것이니까 사실상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 90% 주가를 따라가는 것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 기본 지수의 108%를 따라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주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의미죠. 물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럼에도 현 시점 상당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사실상 직장인 은퇴자나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시드를 보유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높은 분배금을 받으면서도 내 시드를 지키고 증대시킬 수 있다면 이것만은 안전한 투자처가 없겠죠. 결론입니다. 나스닥의 변동성도 심하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결국 대안은 S&P 500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 대안이 사실상 없죠. 기존 미백화의 배당률이 아쉬운 분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일반도에서 기술주도 가져가면서도 가치주도 일정 부분 가져가고 싶은 분들에게도 좋죠. 무엇보다 높은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S&P 500이죠. 사실상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미국을 의심하는 건 주식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세상 만사 영원한 건 없겠지만 미국이 망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 강남 부동산이 망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긴 하지만 사실 S&P 500은 신이니까 그냥 믿고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배당은 확실히 덤이죠. 오늘은 오랜만에 S&P 500 기반 커버드콜 ETF가 상장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확실히 다시 봐도 미백화의 대안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